자, 오늘의 키워드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키워드 보시죠. 테슬라 어닝 쇼크. 자, 밤사이 나온 실적부터 좀 보겠습니다. 일단 테슬라입니다. 장 마감 뒤에 나왔는데 뭐 안 좋을 것으로 예상해서 시장이 눈높이를 낮췄는데 이보다 더 안 좋았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두 자릿수 감소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지금 주가는 시간 외에서 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 가장 뜨거운 주식, 우리나라 서학개미가 수년 동안 가장 많이 투자했던 종목이고 또 기술주의 운명을 좌우한다고도 볼 수 있는 이 테슬라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테슬라가 뭐 최근에 여러 가지로 어렵다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앵커님 잘 지적하신 대로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테슬라 1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았을 것이다라고 보았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 안 좋았을 것이라는 그 예상보다도 좀 더 안 좋았다. 예.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공포감 또 실망감 이런 게 역력한 분위기인데요. 매출은 225억 달러, 영업이익이 이제 9억 2,300만 달러. 특히 이익 면에서 매출 예상 감소치보다도 이익 감소치가 훨씬 크죠. 네. 그다음에 증권 시장에서 뉴욕에서는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EPS라는 지수입니다. 이 주당 순이익인데요. earning per share라는 건데 미국의 경우는 우리나라하고 좀 달리 투자자들이 배당 쪽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있고 배당을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배당은 그 주당 순이익이 생겨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뭐 일반적으로 주당 순이익과 배당 금액 간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EPS라는 지표를 많이 보는데 이 EPS가 40센트로 떨어졌습니다. 이 또한 시장에서는 0.42 그러니까 이게 이 예상보다도 더 못했다. 이런데 그렇다면 테슬라가 이렇게 예상보다 못하게 된 핵심 이유는 뭐냐? 역시 자동차가 안 팔립니다. 인도량도 줄었고 예.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16%나 감소했거든요.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 속도 낼 필요 없어. 그리고 뭐 심지어 공화당 일각에서는 전기차가 중국만 살려주는 것이다.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다. 이런 이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다음에 또 이 머스크가 극우 활동을 벌이면서 트럼프 옆에서 유럽에서 인기가 많이 떨어진 점. 그래서 유럽에서 의도적으로 판매가 불매 운동까지 일어난 점. 그다음에 중국에서 테슬라 이제 후발주자들, 중국의 전기차들이 추격을 계속해 와서 지금 기술 격차가 거의 없어졌고 어떤 면에서는 지금 중국 쪽의 기술이 더 빨리 가는 뭐 이런 상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웠고 특히 어제도 저희들이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주목을 끌었던 게 이번 실적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바로 그 탄소 배출권 거래. 예. 예,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 때 테슬라가 오르는데 가장 동력을 크게 했었던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과 자동차 연비, 자동차는 연비가 낮은 게 환경에 유리한 거 아닙니까? 네. 그 연비가 낮은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화석 연료차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 때는 그 연비가 높은 차를 팔면 탄소 배출권을 다른 데서 사와라. 그러니까 그 탄소 배출권을 팔 수 있는 데는 연비가 낮은 자동차를 만드는 곳뿐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배출권 판매 수익이 반으로 뚝 떨어졌거든요. 이게 말씀드린 대로 2분기에 매출보다도 이익이 더 많이 떨어진 이유가 바로 자동차 배출권 쪽인데요. 이게 지금 2분기는 시작이고 3분기, 4분기에 가면 자동차 배출권 판매 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훨씬 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2분기에는
아직 지금 오빠법, OBBBA법 그게 시행도 안 했습니다. 네. 자동차 배출권 제도를 없애는 게 오빠법에 법이 들어가 있는데 저 법이 2026년 회계년도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미국의 회계년도는 10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네. 2025년 10월 1일부터 시작하는데 아직도 지금 3달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 10월 달부터 자동차 배출권 판매 수익이 급속하게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목이 앞으로 이 테슬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뭐 상당히 큰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주가는 실적 발표가 나오기 직전에 오히려 올랐습니다. 이 기대가 아무리 환경이 나빠도 그래도 테슬라는 뭐 테슬라임인데 테슬라는 저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때문에 실적 발표 그 순간에도 주가가 오르다가 정작 실적 발표가 나오니까 한때 또 와르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건 테슬라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아마 주가를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이런 성명을 발표한 건데요. 2가지 뉴스입니다. 자, 저렴한 모델. 지금 테슬라의 운명은 싼 전기차가 나와서 중국 시장을 한번 다시 재역전을 해보자는 것인데 그게 하반기에 대량 생산 가능할 것이다. 자, 지금 저렴한 모델이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 보조금 없앴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에 테슬라 차가 팔릴 수 있던 것은 보조금 때문에 차값이 좀 떨어진 건데 지금 전기차가 여전히 일반 화석연료차보다도 가격이 비싸거든요. 네. 그런데 보조금이 없어진 상태에서 저렴한 모델을 낼 수 있다면 그 틈새를 다시 한번 뚫을 수가 있다. 그런데 테슬라 성명에서 저렴한 모델 올 하반기에 대량 생산 한다가 아니고 대량 생산 가능할 것.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 로보택시 2026년부터 대량 생산이 예정이다. 그런데 사실 이 2가지 얘기는 이미 시장에 반영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는 건데 예. 뭐 시점만이 문제인데 워낙 머스크가 그동안에 거짓말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과연 올 하반기에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이 하반기잖아요, 이미요. 예. 7월 달 지금 8월 넘어가는 순간인데 과연 될까? 그런 어떤 그 비판적인 투자가 있는가 하면 그래도 한 방 있겠지. 자,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테슬라 주가에 관해서는 몇 가지 좀 희망, 대반전을 할 것이다라는 몇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는 테슬라가 XAI에 대대적인 투자를 할 것이다. 지금 AI가 앞으로 뜨니까 네. 테슬라 주식을 투자해서 그게 그런 기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테슬라는 공식 발표하고 있지 않고요. 또 하나는 비트코인인데요. 저 비트코인을 테슬라가 지금 1만 1,500개를 갖고 있는데 1분기에는 평가 손실이 엄청나게 났거든요. 2분기에는 평가한다면 3억 달러의 이익이 날 것으로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2분기에 영업 실적에 반영될 것이다 하는 기대가 뜨거웠습니다. 그런 관련 기사도 많이 나왔고 그런데 현재 지금 미국의 국제 표준 회계 기준에 이런 비트코인 같은 시세 변동이 높은 가격은 평가 이익을 반영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회계에.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걸 반영하려면 팔아야 됩니다. 아. 팔아서 실현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1분기에도 테슬라가 그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져서 평가 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반영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도 좀 투자자들의 희망 기대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지금 스페이스X를 둘러싸고 연방정부가 허가를 취소하느니 마느니 하는 그 등에 대한 지금 문제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정치적 리스크까지 커져 있는데 과연 이 난국을 머스크가 어떻게 돌파할지 네. 재계가 지금 비상한 관심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컨퍼런스 콜에서 뭐라고 하는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정리를 해보면 악재와 호재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인데 일단 악재 부분이 이번 실적에서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지금 뭐 전기차 보조금 폐지, 그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어제부터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 그 규제 크레딧에 따른 이 수익성 악화, 그런 부분들이 좀 악재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좀 더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테슬라 본연의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구글 AI, 자,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도 실적을 내놨는데요. 테슬라와 반대로 상당히 좋았습니다. 시장 예상치 웃돌았고요. 특히 AI 부문에 관련해서 일단 클라우드 매출이 30% 넘게 늘었고요. 올해 AI 지출을 당초 계획보다 100억 달러나 더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이 이제 뭐 호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 테슬라와 대조적으로 구글 알파벳은 시장의 예상보다는 좀 더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자, 우리 구글 알파벳 하면요, 인공지능을 우리 연상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 와서 바둑을 두면서 이세돌 구단을 꺾었던 그 사건, 그것이 사실 챗GPT의 시작이었는데요. 그것도 구글 알파벳이 주도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인공지능 시장에서 구글 알파벳은 자기들이 원조이면서 이것을 상업화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많은 이 전문가들이 구글 알파벳을 나갔습니다. 나가서 사실 오픈 AI를 만든 핵심 인력도 구글 출신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들이 제일 먼저 개척해놓고도 실제로는 AI 이 특수를 상대적으로 가장 못 누린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분기는 뭐 비교적 선전을 했습니다. 자, 특히 이제 주목이 되는 게 클라우드 부분인데요. 클라우드라는 게 구름, 뭉치 이런 뭐 직역하면 그런 뜻이지만 컴퓨터를 한꺼번에 모아놓고 다른 회사에 서버도 대신 관리해주고 또 소프트웨어 정보 데이터 관리해주면서 돈을 버는 건데 저 클라우드가 그동안에 돈 먹는 하마였거든요. 네. 클라우드를 성능이 좋아야 서비스가 개선이 되는데 바로 인공지능 반도체가 엄청나게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도 조금 잘 됐다 이 얘기는 인공지능에 투자한 얘기가 이제 돈 좀 된다. 돈이 되고 있다. 저게 한때는 적자이기도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뭐 나름대로 그동안에 인공지능 쪽에서 소외됐던 알파벳이 서서히 힘을 내고 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본 투자를 엄청나게 하겠다. 그러니까 클라우드가 장사가 되니까 그 자본 투자도 같이 빛을 발한 건데요. 그러나 자본 투자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자본 투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면 또 반도체 많이 사와야 될 거고 그러니까 당분간 수익성에는 결코 플러스 요인은 아닌 것이죠. 뭐 그런 면에서 애플 그러니까 구글 알파벳 주가가 뭐 선전은 했지만 예상보다 그러나 뜨겁지는 못했다 이렇게 네.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어쨌든 지금 시간 외 거래에서는 3% 넘게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뉴스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공 보따리. 자, 이거 미국과 일본 간 무역 합의 관련입니다. 어제 뭐 저희가 계속해서 전화드렸지만 관세율 10%포인트를 낮추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걸 미국에 갖다 바쳤습니다. 뭐 5,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따지면 뭐 760조 원에 육박하는 돈을 투자를 한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농산물 시장 개방했고요. 마치 조공을 바치듯이 합의한 내용이 눈에 띄는데 우리로서도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눈높이만 높여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의 기세가 등등합니다. 완벽한 승리로 볼 수 있는데요. 미국은 사실 일본에 추가로 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관세라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로 일단 관세 폭탄 25% 때려놓은 것이지 원래 있던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25% 자기가 협박한 25%를 15%로 살짝 낮춰주면서 네. 얻어낸 것은 엄청나게 얻어냈습니다. 자, 특히 농산물 개방했고요. 특히 쌀 70% 이상 지금 늘리는 거 쌀뿐만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5,500억 달러 미국에 돈을 퍼부어서 투자하겠다. 일본 일자리가 문제가 되겠죠. 그다음에 알래스카 LNG에 조인트 벤처를 설립한다. 그다음에 보잉 비행기 사온다. 이밖에 지금 알려지지 않은 많은 엄청난 조공 보따리가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예. 특히 이제 미국이 가장 신경을 썼던 것은 일본 돈 550억 달러를 5,500억 달러요. 5,500억 달러를 미국에 와서 투자하라. 예. 그래서 투자하는 분야를 보면요. 에너지, 반도체, 핵심 광물, 제약
이런 등등인데 이게 바로 일본과 미국에서 합작을 하면 우리의 경쟁 업체가 되는 겁니다. 뭐 그런 면에서 좀 우리도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이 5,500억 달러를 투자를 하는데 투자 이익이 생겨서 일본으로 다 가져간다면 그러면 일본도 뭐 크게 손해 볼 게 없는데 이번 5,500억 달러 미국 투자에 엄청난 이 핵심 조항은 바로 그 투자 이익이 생겨도 90%는 일본 가져가지 못한다는 조항이에요. 아하. 자, 조 대목은 트럼프의 굉장한 승리인데 네. 뭐 일본이 이렇게 합의하건 뭐 그건 일본 사정이지만 이게 우리나라에 굉장히 직격탄을 줄 수 있고요. 미국이 일본만큼 하라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하나는 말이죠. 농산물 수입 이걸 대대적으로 했는데 우리나라한테 요구할 수가 있고 자 이런 문제들이 우리나라에 큰 변수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와 관련해서 미국이 준 페이바는 25% 품목별 관소를 반으로 뚝 깎아서 12.5%로 낮춰준 건데요. 이거 만약에 우리가 협상을 못한다면 우리는 25% 맞는 거거든요. 예. 이것은 우리한테 바로 큰 어떤 역풍이 될 수가 있다. 자동차 수출에 완전히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예. 아무튼 한국도 지금 이번 주에 한미 무역 협정 큰 지금 이 중대 분수령을 맡고 있는데 정말 슬기로운 마찰도 없고 우리 이익도 극대화하는 그런 묘안을 잘 좀 관철을 해 줬으면 합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입니다. 애플 상속녀. 자, 애플 창업자죠. 고 스티브 잡스의 막내딸 이브 잡스. 그러니까 애플 상속녀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결혼식을 올립니다. 근데 이 결혼식이 아주 초호화판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간만 나흘 동안 행사가 진행이 되고요. 뭐 유명 인사들 모두 초대가 됐고요. 축하할 일인데 좀 눈살이 찌푸려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애플은 스티브 잡스가 창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재벌 구조하고 관련해서 크게 다른 거. 지금 스티브 잡스의 후손들은 애플 경영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나라에서는 재벌 총수가 직접 해야 회사를 살릴 수 있다 그러지만 전혀 하지 않고도 애플은 잘 살아나가고 있어요. 자, 애플 상속녀가 관심을 끄는 것도 바로 이런 대목입니다. 우리 같으면 바로 회장님 아들, 딸이다 해서 회사가 뭐 앞장서서 뭐 엄청난 요란 법석을 떨었을 텐데 애플은 아무런 관여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애플 상속녀의 결혼 우리나라 재벌 구조와 관련해서 한번 다시 비춰보는 것은 어떨까. 지금 상속녀 주식 한 푼도 없습니다. 말은 상속녀라고 그러지만 상속녀라는 별명일 뿐이고요. 예. 부인이 지금 주식을 좀 갖고 있는데 부인도 지배주주가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 애플의 지배 구조를 보면서 회사는 키우면서 어떤 회사의 지배 관계를 투명하게 하는 그런 어떤 지혜를 좀 배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짚어본 뉴스 키워드 다시 한번 보시죠. 테슬라 어닝 쇼크, 구글 AI, 조공 보따리, 그리고 애플 상속녀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